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루돌프 슈타이너의 서신 발췌 모음집입니다. 이게 1890년대 초부터 1910년대 후반까지 그의 지적 여정이나 또 개인적인 관계 변화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편지들이죠. 네, 맞아요. 이 편지들을 보면 정말 슈타이너라는 한 사람이 자기 길을 어떻게 찾아갔는지 그 과정이 참 치열했구나 싶어요. 그렇죠. 젊은 슈타이너의 고민, 또 사상의 진화, 그 복잡한 길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괴테 연구부터 철학 논쟁, 개인적인 고뇌, 그러다 영적 탐구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특히 그의 초기 학문적 야망이라던가 아니면 동시대 사상가들이랑 막 지적으로 씨름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아는 인지학으로 이어지는 그 영적 탐구의 뿌리랄까 그런 걸 좀 엿볼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의 고민이 정말 그대로 느껴지죠. 맞아요. 특히 젊은 시절의 괴테 연구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했죠. 그 편지를 보면 괴테 자연과학 저작이나 메르헨 해석에 막 몰두하고 심지어 괴테 철학을 쓰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까지 세우더라고요. 네, 대단했죠. 근데 좀 흥미로운 건 나는 나 자신의 빛을 따른다 이런 강한 내적 확신이 있으면서도 또 동시에 학계의 인정을 엄청 갈망하는 어찌 보면 좀 보편적인 혁신가들의 그런 긴장감 같은 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런 긴장감은 아마 당시 학계 분위기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 괴테 아카이브 책임자였던 주판 있잖아요. 그 사람을 진정한 속물근성의 교장 선생 같다. 이렇게 날카롭게 비판한 걸 보면 기존 권위에 대한 젊은 지식인의 반감 같은 게 보이죠. 아, 그런 표현까지 썼군요. 네. 또 슈타이너가 삶의 더 높은 요구에 대해서 괴테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기 지향점을 밝힌 것도 인상적이었고요. 다스 레븐데스 맨신 이 구절이요. 그렇군요. 지적인 면뿐만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뭔가 자신만의 길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에른스트 해켈이나 에두아르트 폰 하르트만 같은 당대 사상가들이랑 교류하면서 때로는 엄청 치열하게 논쟁하고요. 그 과정에서 슈타이너만의 사상이 어떻게 좀 구체화됐을까요? 네. 특히 그 에른스트 해켈이 주장했던 이론론 있잖아요. 정신과 물질이 하나다. 뭐 이런 사상. 그런 거에 대해서 편지에서 자기 입장을 밝히면서 철학적 토대를 좀 다져나갑니다. 아, 해켈과의 관계도 있었군요. 네, 그리고 이제 자유의 철학을 통해서 개인의 어떤 정신적 자유를 강조하는 그런 독자적인 세계관을 만들려고 했죠. 당시에 니체 철학이랑 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슈타이너는 편지에서 자기는 니체 읽기 전부터 이미 독자적인 개인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해요. 아, 그랬군요. 자신만의 독창성을 강조했네요. 네, 그렇죠. 그의 좀 독창적인 사고는 그 소금과 물은 젊음이 느끼는 곳을 식히지 못한다. 이 구절 해석에서도 좀 드러나는데요. 이걸 단순한 기독교 상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억압된 어떤 원초적 본능의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이 상당히 독특했어요. 그 빈첸스 크나우어라는 사람과의 서신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런 치열한 지적 탐구 이면에는 또 그의 복잡했던 개인적인 삶, 그 고뇌도 깊이 있었던 것 같아요. 편지들을 보면 주변 인물들하고 관계가 상당히 얽혀 있던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자 마이레더의 편지를 보면 슈타이너 친구 리노가 겪는 자기 회의 같은 게 묘사되어 있고요. 또 슈타이너 자신도 안나 오이니케와의 관계에서 애증이 막 뒤섞인 그런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아, 안나 오이니케와의 관계가 또 네, 그리고 니체의 여동생 엘리자베트 퓨르스터 니체와의 관계는 결국 파국으로 치닫거든요. 그때 슈타이너가 사람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씁쓸하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참, 인간관계가 쉽지 않았네요. 그렇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반쯤 죽도록 일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 소명에 몰두하는 모습은 정말 강렬합니다. 와,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었네요. 그럼 그런 개인적이고 지적인 여정이 후기에 어떤 영적인 탐구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후기 편지들을 보면 신지학, 그러니까 당시에 서구에서 유행했던 영적 지혜 탐구 운동 쪽으로 좀 기우는 게 뚜렷해져요. 신지학적으로요. 네, 신지학은 언제나 내 영혼과 피 속에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결국 독일 신지학 협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게 되죠. 근데 이게 단순히 방향을 틀었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젊은 시절 괴테 연구에서 보였던 그 현상 너머의 깊은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이 영적인 차원으로 확장된 게 아닐까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초기 연구와의 연속성 상에서 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리고 단순히 뭐 추상적인 탐구에만 머문 게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대한 깊은 공감으로 이어졌다는 점도 좀 주목할 만해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조언하는 편지가 있거든요. 이걸 보면 그의 인간적인 깊이도 느껴지죠. 따라가 보니까 한 개인이 시대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또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면서 때로는 정말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참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네. 이 편지들은 정말 지적 탐구, 개인적 관계, 그리고 영적 추구가 어떻게 한 사람 안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서 전개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그 격동적인 지적 전환기에 자신의 사상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간 그 치열함,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오늘 슈타이너의 편지들을 통해 그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슈타이너의 삶처럼 아주 엄격한 지적 탐구와 또 깊은 개인적, 때로는 좀 신비주의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신념 체계를 한 사람 안에서 어떻게 조화시키거나 혹은 통합해 나갈 수 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